예, 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한국의 의료 대란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생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 질의 퇴보를 예고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가는 중환자들의 현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 성모병원이 소속된 카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협의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팸플릿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퀄리티를 자랑하는 한국 의사들의 현실은 의료 비용이 OECD 국가 평균치보다도 낮은 한국 의료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의 수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의 의료 체계가 한국과 비교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음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선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웬만한 자영업자들은 개인 보험을 감히 들기 어려운 형편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 사이에 흔히 보게 되는 것이 웬만하면 보험 없이 살다가 몇 년마다 한국에 나가서 종합검진 받고 그때마다 한 번씩 마치 자동차 튠업하듯이 그렇게 건강 체크하며 살고 있는 교민들이 대부분임을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값 돈 100만 원 들이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검진 받고 고국 나들이 겸 다녀오는 것이죠. 의료시설은 또 왜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요? 첨단의 장비들로 완비되어 있고 의료진들의 신속한 서비스도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곳 미국과 너무도 다른 병원 풍경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이름난 대형 병원들의 로비마다 가득 차 있는 이 환자들의 대기 행렬입니다. 이건 뭐 돛대기 시장입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의 움직임들은 쉴 새 없이 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여유 없는 모습들이죠. 나는 처음에 왜 이렇게 한국엔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일까 의아해지더군요. 특히 대형 병원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방에서는 의사들 고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지방병원이나 동네 병원의 현 주소는 의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심하라고도 합니다. 전공의들은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등의 원인이 의사의 숫자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보이는 의료 부분은 산부인과, 소아과, 청소년과, 내과 또는 외과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유독 성형외과 의사들이 넘쳐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최상의 성형수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보험 수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정부 정책에 그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을 가보면 병원 로비의 분위기가 매우 평안하고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적당한 숫자의 환자의 대기 모습과 또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요원들, 환자를 체크하고
스크리닝 해주는 간호원들의 그 동작과 표정들이 매우 안정되어 보이죠.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의 환자들이 자기 임으로 올 수 없는 체계입니다. 일단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웬만한 질환은 그곳에서 치료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가정의학과의 소견에 따라 스페셜 닥터 오피스를 방문하게 되고 또 거기서도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은 결국 날짜를 배정받아서 대형 병원의 수술실로 가게 되지요. 의사들은 대형 병원과의 그 계약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수술과 환자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협업해서 안의 기간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장기간 회복의 과정은 퇴원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대형 병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스페셜 닥터들이 수술 날짜에 맞춰서 자신의 환자들을 수술해주는 장소에 불과한 거지요.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완숙하고 안정된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지 신체적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의사에 대한 신뢰성과 존경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존경을 받을 만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가방끈이 길고 하얀 가운 입고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지금 지방병원이나 동네 개업 의원들의 낙후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의사 숫자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네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 의원이나 동네 의원들에 대한 환자들의 책임감이 선입견으로 자리하고 있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가야지 성공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지방 의대 출신들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면 차라리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자신들이 공부하고 생활했던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왜, 누가 의료 시스템을 잘못 만들고 있다고 한탄하는 걸까요?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면 병원을 기업으로 운영하는 회장들이? 아니면 그들의 권위적인 대학 교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도 경직된 한국의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오늘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심리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분야의 발전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의 정신세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문가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방식을 논의해 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한국 사회가 오늘저리 국론이 분열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적대시하며 투쟁하는 현상의 원인은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려 하는 그런 열린 마음들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한 까닭이겠죠. 한마디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하는 너무도 개인의 사적 욕망에 집착하는 일종의 중독 심리가 팽배되어 있다고 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는 절대적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의사가 되려면 인격이 먼저 성숙해야 되겠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환자의 치료 의지는 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 미국에서는 상담가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